잘한다는 말이 지겨울 정도라는 한 줄의 평이 그날 스튜디오 공기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었다. 팀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누룽지 캐러멜,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랩과 고등어를 동시에 들고 나온 15살 소녀 빈에서는 그야말로 팀 미션의 공기를 갈아엎어 버렸다. 그런데도 전광판에 찍힌 숫자는 딱 232점. 분명 압도적인 1위였지만 정작 시청자와 팬덤의 마음에는 묘한 질문이 남았다. 아니, 이 정도면 점수가 더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왜 232점이었을까? 그날 누룽지 캐러멜의 첫 등장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이미 앞선 오방신여 팀의 무대가 가사 실수와 엇박난 팀워크로 채팅창을 싸늘하게 만들고 천기가왕 팀이 퍼포먼스로는 화려했지만 어딘가 정신없이 휘몰아치며 호불호를 갈라놓은 직후였다. 스튜디오 안에 남아있는 건 묵직한 피로감과 이제 누가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하는데 하는 막연한 기대감뿐이었다. 그런 타이밍에 빈에서 강혜연, 홍지윤, 구수경, 소유미. 이름만 들어도 어질어질한 멤버 구성의 누룽지 캐러멜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 팀은 기대를 넘어 공식을 부숴버렸다. 첫 곡으로 터뜨린 게 바로 홍지윤과 빈에서의 오동통 타령이었다. 이전 팀들이 욕심껏 이것저것 다 끌어넣다가 지루함과 산만함에 빠져버렸다면 누룽지 캐러멜의 오동통 타령은 정반대였다. 구성은 단순한데 포인트는 정확했다. 홍지윤의 청량한 고음이 한번 툭 치고 나가면 이어지는 빈에서의 탄탄한 허리 소리가 곡의 중심을 단단하게 고정했다. 두 사람 사이를 오가는 애드리브는 과하지 않고 딱 관객이 좋아할 만큼만 양념처럼 뿌려졌다. 앞선 팀의 길게만 느껴지던 무대와 달리 이 무대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끝났을 때 시청자들이 느낀 건 피로감이 아니라 벌써 끝이야 하는 아쉬움이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예열에 불과했다. 정말로 심사석을 흔든 건 그 다음이었다. 강혜연과 구수경의 콤비 무대에서 이미 마스터석에서는 이번 시즌 진짜 발견이다 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특히 구수경의 단단하게 조여진 중저음과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는 고음은 탑10은 무조건 가야 한다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다. 관객석에서는 구수경 이번에 판 뒤집었다 라는 반응이 실시간 채팅창을 도배했다. 누룽지 캐러멜은 한 명의 개인기가 아니라 각자의 장점이 정확하게 맞물리는 팀이었다. 그 흐름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게 바로 고등어 무대다. 노라조의 고등어는 원래도 웃기고 과장된 퍼포먼스로 유명한 곡이다. 하지만 누룽지 캐러멜이 들고 나온 고등어는 단순히 웃긴 무대가 아니었다. 노래 시작과 동시에 등푸른 생선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뛰어다니는 빈에서의 모습은 일단 보는 순간 웃음부터 터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다. 웃긴데 노래가 너무 잘 됐다. 15살 소녀가 고등어를 부르면서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복잡한 동작과 안무를 소화해내면서도 음정과 리듬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표정, 등푸른 생선지라는 가사를 몸으로 그려내는 디테일, 다른 멤버들과 눈을 맞추며 정확하게 들어맞는 합. 어느 한 부분을 떼어놓고 봐도 구멍이 없는 무대였다. 관객석은 이미 탄성에 가까운 웃음으로 뒤집어졌고 심사석은 말 그대로 어지러워졌다. 와, 이걸 이렇게 가져온다고?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완성된 공연인데요. 카메라는 중간중간 마스터들의 표정을 잡아냈다. 입을 벌린 채 웃다가 곧이어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웃기기만 하면 코너 개그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노래가 받쳐주고 팀워크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건 그냥 버라이어티가 아니라 트롯 경연 사상 보기 힘든 완성도 높은 팀 퍼포먼스로 올라섰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많은 시청자들은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오늘 1등은 누룽지 캐러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몸을 아끼지 않고 고등어가 되어버린 빈에서가 있었다. 하지만 이 팀의 진짜 매운맛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박영규와 함께한 미인 무대에서 구수경의 자꾸만 보고 싶네라는 첫 소절이 스튜디오 공기를 갈아엎었다. 화면 너머로도 소름이 돋았다라는 반응이 쏟아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건
모두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장면. 트롯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빈에서의 랩이었다. 트롯 프로그램에서 15살 참가자가 랩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어느 정도 어설프고 귀여운 시도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빈에서의 랩은 그런 기대를 가볍게 배반했다. 힙합 래퍼로서 기술적으로 얼마나 완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텐션과 리듬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격이었다. 랩 파트로 넘어가는 순간 표정은 확 바뀌었다. 장난스러운 개그 모드가 아니라 무대를 즐기는 프로의 얼굴이었다. 박자를 쪼개고 가사를 쏟아낼 때마다 관객석의 환호는 더 커졌다. 어느 시청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 웬만한 힙합수보다 텐션이 더 좋다. 그냥 무대 장악력 자체가 다르다.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뒤 마스터석에서 흘러나온 말이 바로 그 유명한 한 줄이었다. 잘한다는 말이 지겨울 정도로 잘한다. 수십 년을 무대에서 살아온 선배 가수가 15살 소녀를 보며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이 말 한 줄은 빈에서라는 이름에 박힌 도장을 한 단계 더 진하게 만들었다. 아, 이 친구는 진짜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역가왕 3심사석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극찬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반드시 누군가는 어려운 역할을 맡는다. 그날은 서주경이 그랬다. 그는 누룽지 캐러멜의 무대를 향해 찬물을 끼얹듯 빈에서를 콕 집어 지적했다. 노래할 때 소리를 앞으로 툭툭 내뱉는 습관, 모든 추임새를 다 던져놓는 버릇, 소리 뱉기의 변주가 부족하다는 점, 선배가 소리의 묘미를 알려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저었다. 물론 음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맥락이었다. 이미 정훈이 마스터 시절부터 이어져 온 빈에서를 향한 반복적인 견제성 발언들이 쌓여있는 상황.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순수한 지도가 아니라 10대 소녀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실시간 반응은 싸늘했다. 또 빈에서만 찍어서 깐다, 병 주고 약 준다, 정작 점수는 잘 주면서 말로는 계속 눌러버린다라는 댓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주경의 혹평과 동시에 마스터석에서는 또 다른 극찬이 이어졌다. 이 무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돈 내고도 보고 싶은 공연이었다 라는 말이 반복됐다. 칭찬과 지적이 뒤섞인 가운데 시청자들은 혼란스러웠다. 저렇게까지 흔들린 심사석이라면 점수는 대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점수. 누룽지 캐러멜 232점. 화면에 숫자가 찍히는 순간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터졌다. 하나는 역시 1등이네 라는 안도, 다른 하나는 그런데 생각보다 더 높게는 안 나왔네 하는 묘한 허전함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공개된 팀 점수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방신년은 183점이라는 최하 점수를 받았고 천기가왕은 퍼포먼스에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212점 안착. 오미소 자매는 이수현, 김태현, 솔지라는 치트키급 라인업에도 단 207점에 그쳤다. 이런 구도를 알고 나서 230이라는 숫자를 보면 분명 압도적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조심스럽게 눌러놓은 듯한 기분이 든다. 이 정도 무대면 240점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특히 국민 판정단 점수를 보면 이 묘한 느낌은 더 강해진다. 판정단뿐 아니라 국민 판정단까지 누룽지 캐러멜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오미소 자매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였다. 그러니까 시청자, 방청객, 연예인 판정단이 모두 오늘의 팀 미션왕은 누룽지 캐러멜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최종 숫자는 232점에서 멈췄다. 여기서부터 팬덤과 시청자들의 해석이 갈라진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로 완벽하면 오히려 점수를 더 줄 수가 없는 거다. 제작진이나 마스터 입장에서는 준결승, 결승으로 갈수록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니까 또 다른 시각도 있다. 10대 소녀에게 너무 높은 점수를 몰아주면 나중에 성인 참가자를 제치고 탑7까지 싹쓸이 해버릴 수도 있다. 그걸 미리 조절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현역가왕 3의 큰 그림을 보면 이런 해석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프로그램 안에서 10대 소녀 셋을 다 올리면 하계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 소녀의 팬덤과 화제성은 폭발적이다. 빈혜서, 김태현, 이수현. 이 세 이름은 지금 이 프로그램의 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결승에 진출하는 14명, 그중에서 탑10을 뽑고 최종적으로 탑7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0대 카드를 어디까지, 몇 명까지 끌고 갈 것인가는 서혜진 PD와 제작진에게 큰 숙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232점은 어쩌면 그렇게 고민한 끝에 내놓은 절묘한 숫자일지도 모른다. 누가 봐도 1등, 누가 봐도 레전드 무대. 하지만 아직도 상승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수. 너무 높게 올려버리면 이후 라운드에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너무 낮게 깎으면 공정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딱 경계선에 걸쳐 있는 숫자. 팬덤의 시선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전체의 빅픽처를 생각해보면 이해는 되는 그런 기묘한 균형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숫자가 이 무대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 230이라는 점수표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은 등푸른 생선을 온몸으로 연기하며 뛰어다니던 15살 소녀의 눈빛이다. 웃자고 시작한 고등어에서 랩으로 무대를 쥐락펴락하고 다시 정통 트로트로 무게중심을 잡아버리는 괴물 같은 재능. 잘한다는 말이 지겨울 정도라는 멘트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다. 빈혜서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잘한다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됐다. 누룽지 캐러멜의 팀 미션 무대는 이제 현역가왕 3팬덤 사이에서 하나의 기준점처럼 회자되고 있다. 팀 미션이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눈높이를 만들어버렸고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프로의 자세가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 보였다. 한번 몸을 던져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 박자 하나를 놓치지 않는 치밀함.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된 순간 우리는 그걸 천재성이라고 부른다. 점수가 아무리 분석의 대상이 된다 한들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무대는 이미 다른 차원에 들어가 있다. 클립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빈혜서의 랩 파트는 짤과 밈으로 재탄생하며 온라인을 떠다닌다. 고등어 의상과 표정, 랩을 마친 뒤 멤버들과 주고받던 눈빛까지 팬들은 프레임 하나하나를 돌려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진짜 레전드 무대의 생명력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논쟁과 분석, 분노와 환호까지 포함해서 232점은 완벽한 숫자였는지도 모른다. 너무 완벽해서 더 줄 수도, 그렇다고 깎을 수도 없었던 어느 애매한 지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점수는 있고 이렇게만 말하게 될 것이다. 현역가왕 3팀 미션. 아, 그거. 누룽지 캐러멜 고등어 나오던 그 회차. 빈혜서 랩 미쳤던 날.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왜 점수는 232점이었나가 아니라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었나. 그리고 그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먼저 무대 중앙으로 뛰어들어가 등푸른 고등어가 되어버린 한 소녀 자신일 것이다.